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네, 이어서 사인앱 소프트 바로 한번 볼게요. 사인앱 소프트는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오피스나 에디터, 문서 열람을 위한 뷰어, 이런 전자문서 관련된 기술 전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은 뷰어 솔루션인 사인앱 문서 뷰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 공공기관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문서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미리 열람해 볼 수 있는 그 미리 보기의 기능 대부분이 이 회사의 기술이 적용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행정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전국의 12,000여 개의 학교에서도 사용 중이라고 하고, 또 네이버와 카카오의 메일에서 우리가 문서를 미리 열람 가능한 것도 회사의 기술이 도입된 결과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게 되면 문서 열람을 위해서 별도의 앱이나 뷰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만 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단말기에서도 문서 내용이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파일 다운로드로 인한 문서 정보의 유출까지도 막아주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SK, 현대, LG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7,000개 이상의 민간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대요.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 곡선을 그려왔는데요. 2016년 매출액 41억 원에서 2023년 매출액 127억 원. 매출 규모 자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고 매출 성장률 또한 연평균 17.3% 정도로 아주 가파르지는 않습니다만, 보시면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이 41.7%, 42.7%, 50.6%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어요. 매출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매출 원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경상 연구개발비, 임직원 급여, 연구개발비, 판매 수수료 이 정도의 영업 비용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아주 높은 거죠. 매출액이 추가로 증가를 해도 전체적인 비용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를 들어보자면 회사가 제품 개발과 라이선스 판매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은 특색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하다 보니까 회사도 그에 맞게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제품 판매와 동시에 관리 보수, 저렇게 별도의 인력 투입, 이런 용역 사업을 함께 수행을 하게 되는데, 사인앱 소프트는 철저하게 그냥 라이선스 판매만 수행을 하고 실제로 구축은 파트너사에 맡기는 형태입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파트너사가 기업과 기관의 전자문서 관련된 사업을 따내고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인앱 소프트의 제품을 이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앱 소프트 입장에서는 그냥 파트너사에다가 라이선스만 파는 거죠. 네, 이러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문서 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기본적으로 좀 낮죠. 그렇다 보니까 회사가 상장 과정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 바로 신사업 AI, 인공지능 쪽이에요. 대표적인 AI 제품군으로는 사인앱 OCR, 이미지 속의 문자를 인식해서 텍스트화 시켜주는 소프트웨어랑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저, 디지털 문서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을 해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즈에 대한 기대가 좀 큰데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자, 기본적으로 AI의 성능을 높이거나 특정 용도에 최적화시키려면 더 많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좋은 학습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는 한글 문서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 이런 것들 AI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정형 데이터란 말이죠. 요거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 사인앱 도큐 애널라이즈가 쓰인다는 겁니다. 네, AI가 이해 가능한 XML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사인앱 OCR을 통해 종이 문서를 우선은 전자화, 디지털화를 해놓고 도큐 애널라이즈를 통해서 전자문서의 AI 데이터화까지 진행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 네, 요 정도 보면 되겠고요. 공모가 산정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한글과 컴퓨터, 아이퀘스트, 모코 엠시스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선정을 했고요. 24년 반기 LTM 기준 평균 PER은 25.2배를 산출했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24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순이익 약 68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주당 평가가액은 34,016원을 산출합니다. 여기에다가 할인율 38.26%에서 27.98% 적용. 네, 꽤 할인을 많이 줬죠. 그래서 밴드는 21,000원에서 24,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4년 반기 LTM 순이익을 기준으로 회사의 밴드 상단 PER은 18.15배로 계산되거든요. 자, 한글과 컴퓨터는 27.46배, 아이퀘스트는 18.52배, 모코 엠시스는 30.2배. 모두 사인앱소프트의 상단 PER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좀 덜한 편이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수요 예측도 웬만큼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1163.2대 1이고요. 2075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건수는 위치, 에스캠, MOT보다 많은 겹쳐있는 지금 4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신청가격 분포표 보시죠. 21,000원에서 24,500원 제시했는데 상단 이상의 비율이 건수 기준으로 약 92% 정도 가장 높았고요. 그 밑에 하단과 하단 미만의 분포도 존재하긴 하거든요. 근데 비율상으로 낮은 수준이라서 공모가는 상단인 24,5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약은 이제 궁금하지도 않네요, 사실. 건수 기준으로 0.19%, 수량 기준으로 0.35%, 4개의 기관만이 6개월에 딱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그냥 무난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공모 개요 같이 보시죠. 공모가가 24,500원으로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247억 원, 시가총액은 약 1,234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금요일 8일과 다음 주 월요일 11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주말 건너뛰고 그래도 환불까지 이틀 소요돼서 다행입니다. 자, 상장은 11월 19일 하나 34호 스펙이랑 동시 상장 예정이에요.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는 10주입니다.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공모 물량의 12%나 배정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직원 78명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3,8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이거 다 소화된다면 꽤나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본코리아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결과인 거니까. 자, 상장일에 유통가능 물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29.85%에 해당하는 물량은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368억 원 정도가 되고요.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기는 하고 기존 주주의 비중은 40.89%, 아주 높진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기존 주주는 YG 디지털 신기술 투자조합과 개인 주주들이 있는데요. 개인 주주의 비중이 더 높긴 합니다.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를 반영했을 때 발행가액은 약 178원, 1250원 이렇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투자 단가는 공모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 밖에 주식 매수 선택권 내역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회사는 사업 외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았더라고요.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과정에서부터 적법성에 어긋났다라고 하고 그리고 13년부터 18년까지 퇴직하는 직원들의 주식을 회사가 총 5회에 걸쳐서 취득을 했는데 그때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취득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 그리고 2015년과 2023년 사업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연도 중에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를 주총에서 적시에 의결하지 않은 사실도 존재한다. 이게 위법한 절차상의 하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조금 체계화되지 못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경험상으로 이런 게 상장일 성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투자 설명서를 읽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서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앞으로 내부 통제 체계와 절차를 철저히 좀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자, 중간 정리하면 경쟁률은 높고 공모가는 상단에 확정이 됐는데 그래도 상단 기준으로 밸류의 부담은 덜한 편이다. 유통가능 물량은 29.85%, 그 중에서 투자 단가 낮은 기존 주주의 비중이 40.89% 정도가 된다.
유통가능 금액은 약 368억 원. 지금 수급 상태에서는 그냥 적당한 수준인 거죠. 자, 그러면 수익을 과연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우선 수급은 오늘 더본코리아의 거래대금 1조 원 몰리면서 반짝 살아난 느낌이 있지만 백종원 특수일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더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사인앱소프트의 24년 반기 LTM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34,281원이 나왔어요. 24년 예상순이익을 적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전망을 해놓은 증권사 리포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는 보통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성이 확실히 나타나거든요. 보통 한 35% 정도는 4분기에 집중이 됐어요, 항상. 그래서 반기 연한산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고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4분기 실적이 좀 들어가게. 아무튼 그러면 공모가보다 약 40% 정도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됐어요. 그래서 수익 구간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긍정적인 포인트로는 무난한 수요 예측 결과와 실적상 이익률이 매우 높고 흑자가 지속됐다는 부분, 그리고 공모가는 피어그룹 대비해서 밸류상 약간의 매력이 있고 소프트웨어는 트럼프 리스크에서 다소 자유로운 섹터라는 것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짚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유통가는 금액이 약 368억 원으로 부담이 없는 정도고 환불까지 이틀이 걸린다는 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자, 리스크 요인은 기존 주주의 비중이 40% 정도 되는데 투자 단가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34호 스펙과 동시 상장 일정이라는 거, 한 요 정도. 네, 그래서 겹쳐있는 4종목 기본적으로 조건들 다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 장으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그나마 공모가가 밸류 측면에서 매력이 좀 있어 보이는 건 사인앱소프트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 MOT보다는 S캠이나 위치가 확실히 가벼우니까 나을 것 같은데 이 2개 종목은 환불까지 4일이 소요되니까요. 경쟁률에 따라서 파킹 이자 대비 얼마나 남길 수 있을지 잘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비슷한 경쟁률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인앱소프트는 환불까지 이틀이 걸리니까 파킹 대비해서 수익 내기가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요일까지 수급 상황을 추가로 체크를 해보고 조금 상황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면 S캠, 위츠, 사인앱소프트 정도는 적당히 나눠서 해볼 것 같아요.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NH에 25만 2,500주가 배정됐네요. 균등 물량은 12만 6,250주. 100% 일반 등급의 한도는 8,000주까지입니다. 증거금으로 9,800만 원. 최소는 10주네요. 증거금 12만 2,500원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에 휘몰아치는 종목들 다 한번 살펴봤네요. 회사 내용이 어떻고 공모가가 어떻든 간에 수급이 약하면 제대로 된 밸류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수급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엄청 궁금해지네요. 내일 아침에 토머큐브 상장일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